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다툼이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최대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구매 금지 조치에 나섰는데요. 우리 기업들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이티 홍서구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먼저 중국이 제재한 미국의 반도체 기업 어디입니까? 네, 마이크론이라는 곳인데요.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로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경쟁사이기도 합니다. 그 마이크론 제품에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돼 안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게 중국 당국의 설명인데요. 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기습 공격이라는 평가까지 내놨습니다. 자, 기습이라고 했으면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뜻일까요? 어떤 뜻입니까? 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에 이렇게 강하고 대규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처음 있는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구매를 막았거든요. 그 발표 시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중국의 이번 조치는 G7 정상회의가 폐막한 지난 21일 오후에 발표됐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모인 미국 등 G7 정상들은 40적 분량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중국을 20차례 언급했을 정도로 반중국 메시지로 가득했습니다. 중국을 향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용납하지 않겠다.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침해하고 있다며 주중 일본 대사를 직접 불러 항의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가 G7을 겨냥한 맞불 성격이란 해석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이번 보복성 조치가 이번이 끝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더라고요. 네, 외신들을 보면은 퀄컴이나 인텔 등 다른 미국 기업으로도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홍콩의 유력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분석을 보자면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는 한국과 일본을 향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미국 측이 한국 정부에 중국이 마이크론 구매를 중단할 경우 한국 기업이 그 빈자리를 채우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이런 미국 측 요청 가능성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환구시보 역시 마이크론 문제로 중국에 시비를 걸면 이가 깨질 것이라는 제목의 강한 사설을 실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언급하며 이런 게 바로 횡포라고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와 우리 기업들 입장이 좀 난처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외신 분석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로 한국 반도체가 미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마이크론의 중국 내 부재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D램 반도체 시장을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 마이크론 세 회사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지난해 중국 시장 매출은 전체의 약 25%. 중국의 마이크론 배제 조치가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지만요. 지정학적인 갈등 구조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중국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반도체 첨단 장비 반입을 허가를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10월까지 유예 기간을 뒀긴 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겠다며 한중 경제협력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탈중국은 선언한 적도 없고 탈중국을 할 의도도 전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곧 중국을 벗어나는 중국을 외면하는 것이냐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럼 이번 중국의 조치, 이 반도체 패권을 둘러싸고 미국에 지지 않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네, 사실 중국의 마이크론 배제 조치는 일종의 역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동안 중국이 첨단 반도체 장비를 도입할 수 없게 하는 등 미국이 대중 규제를 진행 중인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최근에는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에서 생산 시설을 확충할 수 없다는 조항도 신설을 했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미국은 중국을 공급망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번 서방 선진 7개국 그러니까 G7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논의가 계속 이루어졌는데요. 앞으로는 중국과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중국과 완전히 선을 긋고 적대시할 게 아니라 중국 리스크를 어느 정도 이제 관리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디리스킹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지난 3월 중국을 방문하기 전
한 연설에도 나왔습니다.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건 유럽의 이익이 아니라면서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등을 감안해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미국도 이 표현에 동의하면서 공동 성명에 담았습니다. We should have an open hotline. I think you're going to see that begin to thaw very shortly. 자, 그렇다면 이 미중 관계 지금도 불똥이 튀는데 앞으로 좀 더 심각해질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디리스킹 전략을 가만히 좀 따져보면요. 안보와 공급망 분야에서는 여전히 중국을 견제하고 다만 중국과 충돌을 막기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뉴욕타임즈는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용어가 바뀌었다고 해도 중국이 받아들이는 것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짚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가 최근 사설에서 위장된 디커플링일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 밝히기도 했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미중 관계 해빙 언급에 대해서 제재 철회부터 하라며 맞섰습니다. 네. 자, 미중 갈등에서 우리 기업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요. 잘 대응하고 또 잘 준비하겠습니다. 홍서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